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복조합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도 오면 여러분이 전체적인 목차의 흐름을 좀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률 들어가기 전 경우의 수 처음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쭉 한번 지금 공책에 써보시고 잘 못 쓰겠다 싶은 친구들은 책을 넘겨서 앞에 부분 잠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에 의해서 이번에는 중복 조합을 배우는데요. 조합의 한 부분이겠죠. 조합인데 중복을 허용한다. 순열에서 우리가 순열인데 중복을 허용한다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조합인데 중복을 허락하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합이 뭐였는지 이걸 다 복습할 시간은 없으니까 기본 공식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NCR이었죠. 이때도 N이 R보다 같거나 컸어야 됐어요. 그래서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거죠. 나열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요. 그래서 공식을 여러분이 바로 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얘를 여러 가지 공식으로 다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순열에서 나열한 것의 경우를 중복으로 생각해 주는 것, 이게 있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식은 이제 n 팩토리얼, r 팩토리얼, 그 다음에 n-r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NPR 공식을 잘 기억을 하신다면 당연히 이 NPR이 여기고 거기에 R 팩토리얼 추가된 모습을 잘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기하라 했던 것들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번엔 중복 조합이잖아요. 근데 사실 중복 조합은 조합이랑 사실상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조합과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합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새로운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5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것은 A, B, C, D, E 중에서 그냥 A, B, C 이렇게 고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는 뭐 C, D 이렇게 고르는 건데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중복 조합에서는 고를 때 중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 A, A 이렇게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확실한 차이가 있죠. 또는 A, A, C 이렇게 고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조합에서 다뤘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수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5C 3 했던 것보다 중복 조합은 당연히 훨씬 더 큰 수가 나타나고요. 큰 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앞에 자리 숫자가 훨씬 커진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뭐랑 같냐, 여기에 AA가 더 있어야 이거 3개 고를 수 있잖아요. 7C3 이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조합이랑 완전 다른 개념이고 숫자가 더 커진다, 이 정도만 감을 잡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복 조합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개념을 배울 거고요. 개념을 배우고 나면 개념 다음에 대표 예시를 배울 거예요. 대표 예시. 자, 중복 조합하면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하는 게 바로 투표입니다. 투표. 투표는 우리가 이름을 적지 않죠. 무기명 투표라고 하는데 앞에서 유기명 투표가 중복 순열이었죠. 여기서는 이름을 적지 않고 투표를 하면 투표는 결과만 나옵니다. 쉽게 인기 투표를 생각해 보셔도 되고 반장 선거를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투표의 특징은 뭐냐면 투표 결과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가 각각 4표, 3표 나왔다 했을 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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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인지 A, B, A, B, A인지 이런 순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투표하고 나서 그 투표한 결과를 모으면 최종 결과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최종 결과만 나오죠. 최종 결과 누가 몇 표 뽑혔는지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중복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한다 생각하면 내가 A 후보 뽑았으니까 다음 사람 A 후보 못 뽑는 게 아니죠. 최대한 서로 많은 표를 모아야겠죠. 그래서 순서 없이 중복 가능하게 최종 결과만 반영하는 게 바로 중복 조합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투표를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라 해볼게요. 선거의 후보가 예를 들어 7명 나왔습니다. 7명 후보. 그러면 유권자가 예를 들어 3천만 명이라 해볼게요. 자, 그러면 7명을 3천만 명이 뽑는 거죠. 너무 많으니까 3천명만 뽑는다고 합시다. 이렇게만 해도 조합으로 나타내면 7시 3천인데 이러면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돼요? 이 3000이란 수가 7보다 크기 때문에 일반 조합에서는 아까 NCR은 NER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를 조합으로 만들어 주려면 여기 숫자가 상당히 커져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표에서는 이게 가능하죠. 7명의 후보를 3000명에서 뽑는다. 많은 중복표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 더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A, B, C 후보가 있다고 하고요. 후보가 있다고 하고 우리가 이 A, B, C 후보 중에서 10표, 10명이 투표를 한다고 해봅시다. 자, 간단하게 생각해서 A, B, C 중에 누가 반장이 또는 대표가 돼야 하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점심 메뉴를 놓고 A, B, C 중에 무엇을 먹을지 결정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A가 3표, B가 2표, C가 5표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 B, B, 그다음에 C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얘를 또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해 볼 거냐면요. 동그라미 슬래시 동그라미 슬래시 동그라미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각 슬래시가 2개 있는데 이 슬래시를 기준으로 슬래시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첫 번째 거, 두 번째에 있는 건 슬래시와 슬래시 사이에 있는 건 두 번째 거. 슬래시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선생님이 한번 예시를 들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석을 해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얘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A가 4표, B가 3표, C가 3표 받았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즉, 모든 투표의 결과를 우리는 슬래시, 깎기라고도 옛날에는 선생님 배울 때는 설명하셨는데 이런 슬래시를 가지고 기준을 두는 겁니다. 이쪽은 A 구간, 이쪽은 B 구간, 이쪽은 C 구간.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슬래시 자,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나요? A는 2개고 B가 없죠? B는 0개, C가 8개. 이런 식으로 모두 다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툴을 이용하면 우리가 조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녀석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조합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전부 다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총 지금 재료는 12개예요. 동그라미 10개랑 슬래시 2개죠. 그러니까 총 12개를 나열합니다.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12개를 나열하고요. 그 다음에 중복된 걸 빼줘야겠죠. 그럼 지금 10개 중복됐죠.
두 개 중복됐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최단거리 문제 이거 이런 거 나열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편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동그라미가 총 12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12개 중에서 이 슬래시 깍개가 들어갈 곳을 두 군데를 뽑아줍니다. 가령 이 동그라미가 다 표현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좀 설명을 위해 가령 동그라미가 이렇게 12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합니다. 12개가 있는데 이 12개의 자리가 있는 거죠, 이번엔. 그러니까 서로 다 다른 자리예요. 이 12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골라요. 근데 선생님이 임의로 골라서 나온 결과값이 여기하고 만약에 여기였다. 그러면 고른 자리는 슬래시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 결과가 얘랑 똑같죠. 얘랑. 여기는 슬래시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골라진 두 개의 자리가 여기랑 여기였다면 그때는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툴을 이용을 해서 모든 투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A만 10표 받은 거, B만 10표 받은 거, C만 10표 받은 거 다 표현이 가능하죠. 가령 A만 10표 받았다면 여기가 슬래시가 들어가게 되면요, 자, A만 10표죠. B만 10표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가 B만 10표고 C만 10표는 이렇게 하면 여기가 C만 10표죠. 자, A 5표, C 5표요. A 5표 하고 이렇게 슬래시 B 없고 C 5표. 이렇게 다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으로 나타내 보면 12개의 후보 중에서 슬래시가 들어갈 자리 2개만 뽑아주면 된다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해가 잘 되셨다면 지금 얘랑 얘가 완전히 같은 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12팩토리얼이에요. 10팩토리얼, 2팩토리얼이죠.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과 조합으로 해석 두 개 다 해봤더니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툴을 가지고 중복 조합을 이해하실 줄 아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걸 다시 보면 지금 3명의 후보 중에서 10개의 표를 뽑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했고, 여기를 키워줘야 한다 했죠. 훨씬 키워줘야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가 12로 커졌죠. 그래서 얘를 지금 12로 키워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조합의 공식에 따라서 여기 10하고 2는 서로 같죠. 그러니까 12에서 10 뺀 거 여기로 바꿀 수 있으니까 같은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 사실 모든 애들을 슬래시로 보고 동그라미가 들어갈 자리 10개를 뽑는다 하는 거랑 같은 말이니까요. 그래서 중복조합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걸 남들에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거 말고도 이걸 개념을 설명하는 여러 방식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가장 선생님 볼 때는 합리적이다. 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도 조합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직접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나타낸 것이고요. 그리고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다. 그리고 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인데 이것을 식으로 정리해보면 결국엔 뭐가 된다? 조합의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식으로 어떻게 빨리 나타내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3개가 있는데 중복 조합은 H라고 표현합니다. 3개 후보 중에 10개를 나타내 주세요. 그럼 중복 조합은 앞에서 우리가 중복 순열과 마찬가지로 이 둘의 관계가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중복 조합, 중복 순열은 R이 더 클 수 있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이제 여러분이 조합으로 바꾸셔야겠죠. 조합으로 바꿀 때는 슬래시가 몇 개 필요한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10개에다가 후보가 3이니까요. 여기서 한 개를 뺀 게 슬래시겠죠. 여기서 한 개를 뺀 게 슬래시예요. 그 두 개를 여기다 더해주면 12개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10이라는 거 정해주시고 그 12에 여기 R은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10은 그대로 쓰시고 그다음 얘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여기 오면서 하나를 빼서 적어주시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빠르게 적으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놓고 얘는 10C2로 고쳐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이 공식 형광펜 해놓으시고 보시면 자 R은 그대로 R이죠. 그래서 R은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오는 동안에 빼기 1 해주시면 되겠다 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빠르게 적어보면 이제 얘를 보면 C 4 그대로 두 개 더한 다음에 하나 빼서 6 그러니까 6C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 자,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대표 예시 적어야겠죠. 대표 예시. 그래서 얘가 언제 쓰이냐. 대표 예시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투표하는 상황 때는 무기명 투표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카페 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자 카페를 갔어요. 카페를 갔는데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할 때 한 사람이 하나씩 메뉴를 고르면 그건 바로 중복 순혈이라 그랬죠. 이번에는 한 친구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뭐 먹을래? 뭐 먹을래? 그래서 친구들이 먹고 싶은 걸 다 모아서 한 번에 주문. 한 번에 주문하면 누가 뭘 시켰는지는 관심이 없죠. 중복 가능하고요. 이런 상황이 바로 중복 조합입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알바생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단체 손님이 와서 5명이서 메뉴를 막 골랐어요. 하지만 알바생 입장에서는 결국에 자기 그 키오스크 또는 컴퓨터에 입력을 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는 메뉴가 5개구나. 근데 그 중에는 아메리카노가 3개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누가 누굴 먹을 건지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알바생 입장에서. 또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배달의 민족 같은 어플에 가족들끼리 주문을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먹을 메뉴를 고르죠. 근데 결국에는 뭐 시켰다라고 주문서만 나오지 이때 누가 누굴 먹을 건지 누가 어떤 메뉴를 먹을 건지는 안 나타나죠. 어떤 메뉴가 2개일 수 있고 뭐 3개일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페에서 한 번에 주문하거나 아니면 어플로 무엇인가를 주문하고 할 때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쌤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비유인데 자판기입니다. 자판기인데 앞에서 중복 순열은 잘 비교해야 돼요. 중복 순열은 한 사람씩 가서 뽑아 먹는 거죠. 그래서 누가 누굴 뽑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앞에 사람이 환타를 뽑았다고 뒤에 사람이 환타를 못 뽑는 건 아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판기인데 한 명이 대표로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뽑는다. 그러면 한 사람이 대표를 뽑기 때문에 친구들이 뭐 먹고 싶은 걸 다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가서 콜라 3잔, 콜라 3개, 사이다 4개, 환타 2개 이렇게 뽑고 그러면은 아래 자판기 아래 모든 음료수가 한 번에 여기 다 쏟아져 나오죠. 그럼 이걸 한 번에 빼면 누가 누구 거 시켰는지 아는 게 아니라 결과만을 뽑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제를 풀다가 문제의 상황을 보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공부 방식에서는 자 중복 조합이야 풀어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복 조합으로 풀겠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얘가 중복 조합인지 그냥 조합인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인지 아니면 중복 순열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읽고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식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은 누구나 계산 가능해. 중요한 건 이게 어떤 문제인지 캐치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 케이스 분류하는 능력 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물 좀. 그래서 이 문제를 읽고 뭔지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야. 학생 3명에게 6개의 같은 종류의 과자 6개를 나눠준대.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나서 얘가 무슨 문제인지를 생각해내는 게 핵심이라고요. 그러면 천천히 생각하는 거예요. 학생 3명 같은 종류의 과자를 6개를 나누어 준다. 그럼 생각하는 거죠. 아, 사람이 과자를 받는구나. 그러면 A가 과자를 3개 받을 수도 있고 B가 과자를 6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어쨌든 뭐 과자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맞춰야 할 것인가 하나하나 생각을 해봐요. 얘가 과연 순열이라고 할 수 있을까? 조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중복 순열이라고 할 수 있을까? 중복 조합이라 할 수 있을까? 또는 원순열이라 할 수 있을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다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예시가 중요한 겁니다. 자, 얘를 어떻게 해야 대표 예시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맞물려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때 항상 순서가 있는지도 잘 고려를 해야겠죠. 자, 학생 ABC를 만약에 중복 순열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중복 순열이 뭔지 지금 정확하게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중복 순열은 대표 예시가 뭐였죠? 하면 딱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유기명 투표라고 했고 또 자판기에서는 각자 한 명씩 뽑아먹는 상황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앞에서 카페 상황은 한 명씩 가서 주문하는 걸 중복 순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얘를 사람으로 볼 수 있고 얘를 사람으로 볼 수는 없죠. 같은 종류 6개의 과자를 사람이라 보면 안 되죠. 서로 다른 사람 6명이 돼야 되니까 그럼 결국엔 얘가 그냥 하나의 메뉴예요. 메뉴. 그럼 ABC가 가서 하나씩 주문하는 거 그림이 중복 순열이죠. 근데 맞나요? 지금 ABC가 하나씩 주문하는 거면 그냥 얘 과자 하나 끝이잖아요. 근데 지금 6개의 과자를 다 나눠줘야 되죠. 그러니까 중복 순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다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복 조합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중복 조합이 맞으려면 지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판기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학생은 3명이고 같은 종류가 6개예요. 그럼 자판기에 메뉴가 1개고 사람이 1명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하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결국에 얘가 바로 자판기에 있는 콜라, 환타, 사이다 같은 애고 6개를 뽑는다 생각을 해야겠죠. 6개를 뽑는다. 그래서 만약에 뽑은 게 A, B, C면 A가 4개, C, B 하나씩 주면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과자 종류 6개를 그냥 6개의 투표용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표용지에다가 A, B, C 학생을 잘 써서 낸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가 되죠. 이거 6개는 구별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중복 순열이구나 해야 그 다음부터 쉽다는 거예요. 식을 세우는 거네. 3개 중에서 6개를 뽑는 거네. 그러면 여기 6 고정하고 8이네. 네, 슬라이드 2개를 추가했으니까 8C2네. 그러면 답은 8, 7 나누기 2니까 답은 28이네. 이렇게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분류하거나 하는 게 중요하다 했죠. 자, 각 학생이 과자를 적어도 1개씩 받게 해줘라. 자, 그러면 하나씩 주고 시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B, C한테 이미 하나씩 줘버려. 이렇게 주고 나면은 이제는 3개만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3명한테 3개 지금 고르는 거죠. 그럼 얘도 3은 그대로 있고 더한 다음에 1 빼라. 그러면은 5C2니까 이거 남기죠. 10개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엔 중복조합은 뭐가 어렵다? 중복조합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중복조합이라는 걸 깨우치는 게 어렵지 여기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는 사실 연습 좀만 하면 누가 틀리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다 중복조합만 몰려 있으니까 사실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연습하는데. 그래서 빠르게 여기는 그냥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뭐 무효표가 있네 없네 또는 뭐 모두 다 받아야 되네 안 받아야 하네 뭐 이런 얘기 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으면 안 되네 이런 문제만 좀 풀어보시고 결국에는 경우의 수 나누는 어려운 문제 또는
중복조합인지 내가 눈치채야 하는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중복조합에서 또 유형으로 나오는 문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사실 내신 대비용으로 잘 공부해 두시면 되고 나중에 수능에서는 이 문제를 나왔을 때 틀리지는 않죠. 이거는 워낙 유명한 애들이니까. 자, 봅시다. 얘도 왜 얘가 중복조합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이 녀석의 전개식의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얘의 전개식이 어떻게 생겼냐? 이걸 6개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럼 전개를 했다 하면 자, 우리가 전통적인 전개를 하면 이렇게 다 해주는 거지. 그래서 총 몇 개의 항이 나오냐 하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개의 항이 나오는데 이 항들 사이엔 동류항이 있겠죠.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고르고 이게 모든 항인데 그 중에 동류항이 있다는 거. 내가 여기서 x 고르고 여기서 y 고른 거랑 내가 여기서 y 고르고 여기 x 고른 거는 서로 같은 항이 될 수 있겠죠. 중복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2개짜리에서 했을 때도 x제곱, y제곱, xy 하나, yx 하나 나오기 때문에 얘를 그냥 합쳐서 우리가 2xy라고 적었죠. 얘가 서로 동류항이기 때문에 하나로 적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3개짜리 말고 이게 3제곱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x세제곱 3x제곱 y 3xy제곱 y세제곱 했던 이유도 사실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개가 나와야 되죠. 총 3제곱이니까 8개 항이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3개씩 동류항이 있어서 총 8개, 개수는 다 더하니까 8이 맞죠. 8개 중에 이렇게 동류항 표현이 됐다.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물어봤다는 건 답이 필요 없고 뭘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류항까지 계산했을 때 총 얘는 몇 개의 항이 나오니 이 말이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중복조합으로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에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건 6개예요. 6개인데 이번에는 중복을 허락하는 거죠. 중복을 허락해서 결과만 보겠다는 겁니다. 결과만 보겠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x제곱 자 x y y y y 예를 들어서 g까지 할까요? 이렇게 고른 친구랑 y y g x y x로 고른 애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면 x제곱 y 세제곱 g인 거죠. x제곱 y 세제곱 g. 그러니까 얘는 결과만 보면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애 즉 동류항이 된다. 그러니까 결과만 보는 건 마치 뭐랑 같아요? 투표, 무기명 투표랑 같고 그리고 또 뭐랑 같아요? 메뉴 선택과 같은 거죠. 메뉴 선택하는 거. 근데 메뉴 선택할 때 누가 한 사람이 그냥 마지막으로 딱 최종 결과만 나타내는 그런 상황. 자판기에서도 네, 마지막에 덜컹덜컹 떨어진 애들을 다 열어봤더니 뭐가 먼저 떨어졌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여기는 X 먼저 콜라 사이다 환타였던지 아니면은 사이다 환타 콜라 사이다 콜라였던지 결과적으로는 꺼낼 땐 똑같죠. 그래서 얘는 중복조합이다라고 스스로 이걸 납득하셔야 돼요. 납득하고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얘를 문제에서 풀 수 있고 그래야 남한테도 얘를 내가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약간 변형돼서 나오거나 조금 케이스를 분류시켰을 때도 내가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두에게 이걸 설명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설명해 보시고 이해하려고 하셔야지 이거 생김새만 암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암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내가 뭔가 하나를 암기해서 내신 문제 하나 더 맞췄다.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뭐 내가 쭉 1등급을 받았다면 상관없겠지만 더군다나 내가 지금 내신이 내가 원하는 대학보다 많이 낮다. 그러면 이때는 암기하는 거 더더욱 안 됩니다. 굉장히 비합리적인 행동이에요.
무조건 설명 가능한 내 지식을 만드셔야 나중에 어떤 길이 나오지. 지금 공부할 때 방향을 잘 생각해 보세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어쨌든 얘를 중복 조합이라고 내가 인식을 했으면, 자 결국에 내가 이 셋 중에 하나씩 고르는 걸 6번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걔의 중복을 다 허락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3개 중에서 6개를 뽑아주는 거다. 그럼 6개 그대로 쓰시고 2개 더한 다음에 하나 빼면 8C6이고 8C2가 돼서 답은 28이다. 여러분이 해설지만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내가 얘가 중복조합이다라는 건 납득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단 중복조합이 뭔지 다양한 예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다양한 문제를 통해 생각을 해보고, 또 스스로 얘가 왜 중복조합인지 서로 납득시켜 봐야 하고, 스스로 그게 어려우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건 질문을 하건 친구들하고 토론을 하건 얘가 왜 중복조합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문제를 푸셔야 한다는 거, 그걸 꼭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2개로 쪼개져 있으면 곱사건이니까 이거 하나 따로 중복조합 하시고 이거 하나 따로 중복조합 한 다음에 곱사건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누군가를 포함하지 않아 달라, 그럼 얘를 후보에서 빼버리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한 것들은 공부를 하시면서 채워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내신은 이 친구하고 그 다음에 필수예제 4번이에요. 그래서 여긴 별표 하나 해주시고 잘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XYZ 더해서 7개래요. 자, 이 상황이 그냥 대놓고 아까 뭐랑 같아요? 메뉴 주문하는 상황, 배달의 민족 또는 자판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달의 민족이라고 앞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잘 와닿겠죠. 3개의 메뉴를 시킬 건데 총 7개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은 짜장면 4개 시키고 짬뽕 2개, 볶음밥 하나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가 시킨 메뉴들의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개수만 맞춰주면 돼, 결론만 맞으면 돼 라는 거죠. 2번이 쉬우니까 2번으로 해볼까요? 1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의미 아닌 정수는 0을 포함하는 거죠. 0, 1, 2, 3. 반대로 한편 자연수는 1, 2, 3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0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좋죠. 우리가 투표했는데 빵표 나올 수 있잖아요. 빵표. 모두 자연수인 거 앞에 우리 사탕이었나요? 여기 과자 한 개씩 이미 나눠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를 계산해라 하면, 자 이게 이제 다 투표 후보예요. 또는 콜라, 헌타, 사이다 같은 거죠. 7개의 표가 있는 겁니다. 메뉴 3개, 7개의 음식을 시켜라. 그러면 3개 중에 중복해서 7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7 써주고요. 2개 더한 다음에 1 빼주면 9 이렇게 되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얘를 그냥 바로 2라고 씁니다. 왜? 슬라이드 수거든요. 얘가 슬라이드 수고, 그 다음에 전체를 더해서 1 뺀 거는 똑같이, 왜냐면 슬라이드 할 때 하나 빼서 더해야 되니까 9 이렇게 써줘서 답은 9, 4, 36이 되겠죠. 자, 모두가 자연수다라는 건 하나씩은 무조건 가져가야 하는 거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사실 모두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 문제 풀 때 핵심은 뭐냐면 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제를. 그러면 x가 자연수잖아요. x는 자연수. 사실 그냥 하나씩 줘버리고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하나씩 줘버렸으니까 이제 4개만 더 시키면 되죠.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쓸 줄 알아야 돼요. x는 자연수다. 근데 x 프라임 플러스 1이 x라고 두세요. y 프라임 플러스 1은 y라고 두시고 g 프라임 플러스 1은 g라고 두시면 이때 g x y g 프라임 g가 모두 의미 아닌 자연수가 되죠. 의미 아닌 정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조건을 만족했으니 중복 조합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것도 방법이다.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x 자리에는 x 프라임 1이, 이거 미분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표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7이라고 했죠? 그러면 111 사라지면 이렇게 되고, 얘가 의미 아닌 정수니까 얘를 3H4 슬라이드스 2개, 그 다음에 더해서 1빼라 6, 이렇게 답을 내면 15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2번 중요해요. 이렇게 모두 자연수다 하면 이런 식으로 모두 의미 아닌 정수가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모두 자연수다 또는 뭐 x는 뭐고 y는 뭐고 다 따르게 주더라도 이 상황에 맞춰서 조건을 변경해 줘야 한다라는 거죠. 3-1번은 똑같은 문제고 3-2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내가 중복조합을 쓸 수가 없죠. 중복조합을 쓰기 위해서는 뭐가 0이 의미 아닌 정수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x 프라임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를 고민을 해 줘야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1씩 더해 주면 되네요. 이렇게 바꿔 줘야겠죠. y 플러스 y 프라임, y 프라임 플러스 y 플러스 1이 y 프라임이라고 놓고 g 플러스 1이 g 프라임이라고 놓으면 여기에 다 1씩 더해 주면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고, 이 조건이 바로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꼭 기억하시고 얘는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얘로 이렇게 바꿔주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x 프라임 마이너스 1로 다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9가) 나오고요. 12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이 의미 아닌 정수라는 핵심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13개 중에 12개, 그러면 조합으로 바꿔주면 12, 여기는 14 이렇게 되죠. 다음과 같이 마무리를 14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여기다 별표 쳐두시고 복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건 뭐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 시험은 당연히 최소 3-2번 스타일 또는 여기서 조금 더 어렵게 시험에 낼 거예요. 함수의 개수는 쌤이 경우의 수 강의에서, 그러니까 고1 거죠. 고1 경우의 수 강의할 때 총 정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중복조합만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들은 함수가 뭔지, 1대1 함수는 뭔지, 1대1 함수는 이제 증가, 감소죠. 증가 또는 감소하는 함수는 뭔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잠시만요. 네. 이제 중복조합에서의 경우까지 잘 정리를 해서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네. 이걸 뭐로 중복조합의 경우를 표현하는 말이 정확하지가 않아 가지고 그냥 얘는 중복조합의 경우라고 그냥 따로 설명을 할게요. 함수인 경우랑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함수는 뭐였나요? 함수는 사실 메뉴를 고르는 거죠. 1인 1메뉴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복 순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순열이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는 특징이 뭐냐면 순서가 아니고요. 1대1 함수는 한 번 고르면 그 다음 사람이 고를 수가 없는 거죠. 1대1 함수는 한 번 고르면 그 다음 사람이 고를 수가 없다. 이게 이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1대1 함수 같은 경우에는 순열이죠. 순서도 있는데 한 번 고르면 끝이야. 이게 이제 중복 1대1 함수는 순열이다. 그 다음에 증가함수를 좀 다르게 봐주면 증가함수 왜 이게 이제 좀 헷갈리냐면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지만 만약에 함수가 증가하는 함수다 그러면 그 친구는 1대1 함수죠. 당연히 1대1 함수에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는 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복조합은 그럼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게 x고 얘가 y죠. 이걸 우리가 함수로 나타내면 x, y 1, 2, 3, 4, 5가 되고요. 여기는 1, 2, 3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는 1인 1메뉴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하나씩 중복 없이 가르쳐야죠. 중복이 없다란 말은 이건 가능한데 이 종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두 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대1 대응이니까 함수는 하나씩만 대응을 시켜줘야 해요. 그래서 얘가 하나, 얘가 하나, 얘가 하나 이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뭐 다 쪼개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때 이제 중복이 허용이 안 되는 애들을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부르죠. 1대1 함수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 중에서 증가 또는 감소까지 만족하려면 지금 그 다음은 2보다 큰 애, 그 다음은 3보다 큰 애 이런 식으로 가주면 증가함수죠. 이런 것들을 증가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증가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3개 중 여기 5개 중에 3개만 고르면 되니까 5C 3 해버리면 가령 1, 3, 5를 뽑았다. 그럼 순서 정해져 있죠. 이렇게 그냥 나열만 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표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사실상 이게 이제 x죠. x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들어온 함수 값이니까 얘네들은 이제 y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얘를 해석하면 x가 다르면 y도 다르다 이거죠. x가 다르면 y가 다르다.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2로 가면 2는 2로 갈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해석해보면 1대1 함수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1대1 함수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1대1 함수는 우리가 뭐라고 기억을 해라? 1대1 함수는 순열이다. 일부러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1대1 함수는 순열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3개 중에 5개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가 메뉴판이에요? 그쵸? 분명히 Y가 메뉴판이죠. 3명이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OP3으로 구해주셔야겠습니다. 5개의 메뉴판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누가? 사람이. 그래서 OP3이고요. 그 다음 x 이거 x라고 했죠. x의 값이 더 크면 x들끼리 중에서 그러니까 1, 2, 3 중에 2개가 하나 더 크겠죠. 누군가가 더 크면 함수 값도 크다. 이것은 증가 함수를 나타내죠. 증가 함수는
어차피 골라주기만 하면 되니까 얘는 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합이에요. 왜 조합이에요? 내가 3개만 고르면 된다니까. 이렇게 3개만 골라주면 순서는 알아서 배치가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삼형제가 있는데 친척 어른이 와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만원 이렇게 주고 갔어요. 그러면 그냥 주셨지만 아이들한테 알아서 큰형이 이거 가져가고 둘째, 막내가 이렇게 가져가겠죠. 그런 것처럼 증가한 함수는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5개 중에 3개를 뽑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OC2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고1 때 했던 내용이고, 이게 이제 별표. 자, 이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사실 무슨 함수다라고 말은 할 수 없죠. 자, x의 값이 예를 들어서 2가 3보다 이제 크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부터 해볼까요? 1, 이 상황이면 f에 1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2는 f1보다 일단은 더 크거나 같다 라는 거죠. 그럼 얘를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감소하지 않는 함수 라고 표현을 해야죠. 증가하는 함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모두가 다 상수함수도 여기 포함되거든요. 예를 들어 1이 2를 가져갔어요. 2는 2보다 큰 녀석을 가져가야죠. 2를 가져갔어요. 3도 2보다 큰 녀석을 가져가야 돼요. 그럼 2를 가져갔어요. 상수함수도 포함되기 때문에 감소하지 않는 함수다. 사실 이제 수투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증가 감소할 때 f 프라임 x가 0보다 같거나 크다는 선생님은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그냥 얘는 증가 함수가 아니라 감소하지 않는 함수야 라고 외우라고 하죠. 그래서 얘도 감소하지 않는 함수야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증가하지 않는 함수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뭘 가지고 풀어야 하냐, 중복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복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3가지 숫자만 나오면 그 3가지 숫자가 중복되더라도 순서대로 매칭 시켜주면 되겠죠. 가령 3, 3, 4가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3, 3, 4라는 건 1은 3으로 가고 대응관계가 2도 3으로 가고 3이 4로 간다. 어차피 우린 순서가 다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복 조합을 통해 결과만 나오면 대응만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준다라는 아이디어, 그렇기 때문에 중복 조합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죠. 중복을 허용해서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까지 풀었던 문제는 여기가 작고 여기가 큰 경우가 많았지만 이럴 수도 있죠.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두시고 더한 다음에 1을 빼라. 그러면 7이겠죠. 그러면 7, 6, 5, 3, 2 답은 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굳이 쓰자면 증가하지 않는 함수 또는 감소하지 않은 함수는 뭘로 푼다? 중복 조합으로 푼다.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배웠던 4개의 덩어리가 다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꼭 한번 풀어보시고,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했겠지만 이런 문제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하나 딱 정해주면 얘는 아예 정해버리고 무시한 다음에 여길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해서 푸는 겁니다. 가령 1, 2, 3, 4 y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면 지금 하나를 딱 고정을 하라 했잖아요. 3은 6으로 고정을 하래. 3은 6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버리면 이때 생각을 어떻게 해요? 1, 2 따로 4 따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 2는 7, 8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1부터 6까지 중에서 2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5, 6이 나왔다 하면 5, 6 차례대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6, 6이 나왔다 하면 다 6으로 해주면 되니까요. 다음 4는 이번에는 원래 이제 증가함수에는 7, 8이었는데 여기서는 6, 7, 8로 해줘야겠죠. 6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케이스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답을 구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어렵나요? 그래서 차분하게 좀 풀어보시고 네, 좋습니다. 한번 답을 잘 내주시면 되겠고, 잘 안되고 어려우면 질문을 다시 해주세요. 그래서 중복조합은 잘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신은 무조건 출제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능도 거의 100%에 가까운 출제율을 보이기 때문에 그냥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 배운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고1 때 안 배웠던 것들을 시험에 내야겠죠. 그러다 보면 중복조합, 중복순열 중에서 하나는 나온다 무조건. 진짜 주로 중복조합이 시험에 낼 거리가 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항 정리만 공부하시면 앞에 첫 번째 단원이 끝나고 우리 확률로 넘어가게 되네요. 네, 지금까지 잘 공부하셨고 복습 잘 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거 경우의 수에서 배우지 않아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에 있는 내용을 잘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해 두시고, 확률은 이걸 그냥 확률적 해석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가 기본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꼭 복습 철저히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